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일요일 방송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우리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식 강의 교육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방송 1부에서는요,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초 강의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교육 강의 자료와 추가적인 강의 VOD, 그리고 교육 강의와 연계된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인식하시면 이런 자료와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린이 탈출 주식 홀로 서기를 원하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일부 국내 증시 핵심 강의를 해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네, 본부장님 지난주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하셨나요? 네, 국내 우리나라 그런 화학주들의 미래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초 화학주들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종목별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주변에서 이제 화학주 물어보면 제가 손을 이렇게 주먹으로 잡아가서 이렇게 보라 그래요. 주먹을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한번. 뭐가 보이나요? 어둡습니다. 안 보이죠. 네. 이게 미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화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화학을 물량 공세해가지고 저가로 만들어가지고 난리 난 거 그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가 이제 곧 2027년에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최소한 석유를 자기들이 쓰다가 자기들이 뭐 채굴도 하지만 모자르면 이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모자르기 때문에. 근데 사우디는요, 애초에 석유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나오자마자 그거 정제해가지고 에틸리움 만들어가지고 공장 돌려버리면 원가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공장을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누가 지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이 GS건설 이런 데들이 이제 여기 플랜트 수주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여기다 짓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을 공멸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서로 그런 상황인데 자 2017년 완공 이후에는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 같고요. 에틸렌드 범용화학은 이미 사실상 종말입니다. 근데 LG화학하고 GS 등이 최근에 제휴하면서 지금 구조조정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상황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화학주도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한번 돌려보면은 주가는 의외로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이제 거의 그러면 이제 바닥을 쳐서 뭔가 정부 정책 나오고 화학에 대한 뭔가 나올 것 같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대표적인 최근에 여천 NCC 관련한 종목들을 보면 하나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은 지금 주가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그 주가 바닥 돌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반등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솔루션 대신 반등의 여지가 있죠. 여기서 지지받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태양광 모듈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LG화학은 그냥 2차전지 전구체 위주다 이제 그걸로 재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GS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거의 주가 올해 거의 오른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가 여기 자회사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S가 이제 그래서 영향을 받는데 GS도 지금 좋지 않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다음 주가 오펙 플러스 정기 회의입니다. 회의이기 때문에 감산할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유가라도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래도 마진은 좀 높아지니까 덤빌 수라도 있는데 현재 유가가 오를지도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롯데케미칼 상태가 좀 심각한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어떻게 될지가 좀 불안합니다. 롯데케미칼이 잘하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당분간은 접근 금지고요. 이렇게 하나솔루션처럼 타이가 모두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LG화학처럼 2차전지 전구체를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같이 엮여 있을 때만 이 종목을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종목 지금 반등한다고 여러분 특히 대한유화나 뭐 이런 종목 반등한다고 뭐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화학주들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최근 핫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핫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뜨겁습니다. 저는 뜨거워요. 아직 저는 한여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온도가 조금은 떨어졌죠, 조금은. 하지만 제 수익률 아직도 뜨거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엔진, 자 여러분 하나엔진이요. 조선주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하나엔진이 제가 7월 1일 날 얘기 드리고 무려 90% 넘게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멀었다. 더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하나엔진 좀 쉬고 있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거 저 200% 보고 있는데 수익률. 그럼 아직 100%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엔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제가 7월 1일 날 제가 얘기 드리고 이렇게 매수를 한 이후에 현재 92% 수익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S&T 에너지 역시 이거는 또 에너지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플랜트 관련주야. LNG 천연가스 발전소 관련주. 발전소 관련주인데 이건 제가 7월 23일 날 팍스케이 TV 톡톡한 주전상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 종목 현재 급등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 아직도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TFE 이거 지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TFE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관련 후공정 관련주인데 요게 테스트 솔루션 관련주로는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전 솔루션을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도 최근에 다 안 좋은데 이 종목은 거의 지금 혼자 안드로메다 있어요. 혼자 다른 세상이거든요. 혼자 좋아요, 혼자만. 여러분 이 좋은 게 얘가 밑에가 기관이 순매수하는 건데 이 기관이 순매수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팔겠습니까? 더 가지? 그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 제가 T방송 바로 이 방송에서 8월 21일 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보티즈 이거 제가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는데 일요일 또 얘기 안 해요. 로보티즈 7월 15일 날 자 75,500원 여기 매수 7월 15일 매수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가 잘 됐겠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도하고 로보티즈로 옮겨 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날 8월 26일 여기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날 어떻게 됐죠? 바로 급등해서 저희가 10만 1,000원에 매도했어요. 그래서 34% 수익을 냈는데 더 재밌는 거 이때 언제입니까? 8월 29일 그 다음 주가 언제죠? 월요일이면 언제죠? 9월 1일. 9월 1일 날 전 뭐 했어요? 로보티즈를 또 추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9월 2일 날 다시 20% 급등.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률 현재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하나엔진의 90% 넘는 수익률과 S엔터에너지 53% 그리고 TFE 21%대 수익률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인식하시면 이런 관련 자료와 전략 추가적으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육 강의 들고 와 주셨나요? 오늘은 좀 지난주 너무 심각한 거여가지고 오늘은 좀 아주 재밌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냐? 잠은 잠 어디서 자야 돼요? 집에서 자야죠. 여행 가면 어디 있어요? 호텔에서. 호텔 가세요. 네. 돈 많으시군요. 네. 여튼간에 잠은 호텔 가서 만약에 여행 가면 호텔 가서 자야 된다. 이제 그 여행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K-팝 데모노터스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호텔 관련주들이랑 카지노 관련주들이랑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여행 관광객 수요 관련주들은 다 폭등했어요. 근데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향후 멀었다. 더 좋다. 더 많이 오를 거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요. 제가 이 방송은 성지순례가 될 겁니다. 올해 겨울쯤에 이 방송 다시 보잖아요. 이때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명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인바운드 여행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관련 수요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텔이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얘기 드릴 때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지금 호텔 예약해야지 지금 안 하면 더 비싸다 이제 앞으로. 지금 호텔 예약하는데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한두 개 예약 금방 하겠지만 지금 미리미리 해야 된다. 라는 거 꼭 얘기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M20에 예를 들어서 MC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 10월 초면요 여의도 근처에서 증권관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근처에 불꽃 축제를 해요. 그때 호텔 그때 당시에 이제 9월 다 지나서 잡잖아요. 못 잡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잡아야 돼요. 시행자물도 마찬가지. 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호텔이 지금 거의 엄청난 수요에 지금 난리가 났다. 상반기 누적 방한 우리 한국에 온 분들 외국인들이 883만 명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걸 회복을 못했는데 2019년 코로나 코로나가 2020년인데 2019년에 가장 많이 왔었는데 그게 844만 명입니다. 자, 상반기 844만 명이었던 게 지금 올해 상반기 2025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883만 명으로. 근데 이게 7월에만요. 무려 173만 명이 들어왔어요. 점점 더 가파른 증가 추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반기 가면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이 173만 명이 예를 들어 하반기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얼마? 산수가 안 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하면은 얼마나 나오냐? 한 900만에서 1000만 정도 나옵니다. 와.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 사상 최대고요. 2024년 서울 호텔 객실 점유율 78%입니다. 78%면요. 호텔이 억지로 객실 비워놓는 거 빼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만실해. 호텔이 왜 억지로 객실 비우는 줄 아세요? 왜 그러나요? 갑자기 VIP가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객실 여분을 갖고 있어요. 항상. 자, 2024년 호텔 객실 점유율 78%인데 혹시 그 MC님은 호캉스 잘 안 다니세요? 혹시? 호캉스요? 네. 좋아하긴 합니다. 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면은 그러니까 호캉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단가가 좀 올라갔다는 걸 좀 아실 거예요. 2019년에 비해서 ADR 평균 객실 가격이 78%나 늘었어요. 지금 호텔 객실 가격이 거의 두 배 뛰었어요, 지금. 자, 호텔뿐만 아니라 국내 복합 리조트들까지도 인바운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8월 역대 드라백이라는 게 환전한 거 얘기하거든요. 일단 환전하면 이게 거의 매출일 가능성이 높다. 왜? 보통 카지노 가보셨나요? 강원랜드, 아니요. 라스베가스. 보통 환전하면 그거 다 쓸 때까지 그냥 놀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수익 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일단 환전은 그거 일단 다 칩으로 바꿔놓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일단 다 날릴 때까지 해요. 와. 그냥 이 드라백이 거의 매출액이다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역대 최대다. 자, 서울 호텔 객실 추이입니다. 자, 2019년 이후에 서울 호텔 객실은 오히려 더 감소했어요. 전체 객실은. 전체 객실 숫자는 감소했죠. 근데 여기서 5성, 4성, 3성, 2성, 1성 이런 있는데 이 이제 고액 이제 점점 더 비싼 호텔 객실 수는 증가하고 있고 싼 호텔 객실 수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비싼 호텔 객실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가가 높겠죠. 그렇죠? 이익률이 높고. 자, 서울 내 호텔 등급별로 추이 보시면은 점점 주로 고급 호텔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영원히 깨질 수가 없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K-pop 데모헌터스가 데이트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트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뭘 보시면 되냐면 이제 히트 기록한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오냐면 자, 제가 지금 이거 아까 이 그래프를 작업하다가 제가 이 그래프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지금 없는데 제가 이거 자 원래 보통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나오면은 넷플릭스 보시죠. 네. 드라마 나오면은 드라마가 초반에 뷰가 확 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깔아앉으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K-pop 데모헌터스의 지금 시청 누적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유일합니다.
모든 지금 넷플릭스가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드라마, 이 영화는 뭔데 도대체 자기들이 출시해놓고도 뭔데 시간이 갈수록 시청률가 안 떨어지나 이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K-pop 데몬터스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거 소니 픽처스 미국에 있는 일본 자본이 인수한 미국 영화사가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지금 현재 뷰는 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넷플릭스 영화 역대 콘텐츠 1위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역대 콘텐츠 그동안 1위였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 영화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 좋아요. 레드 노티스라고 정말 재미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1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경신했고요. 그다음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가 나온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징어 게임. 안 보시는구나. 오징어 게임도 이겼어요. 와. 오징어 게임까지 이겼습니다. 지금 이제 넷플릭스는 원탑이고 K-pop 데몬터스가 역대 최초 3억 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 그래프가 이러니까 남들 다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덜 안 본대 사람들이. 네. 지금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 기록을 지금 이 내용 기사에 댓글들이 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모르세요? 노래 모르세요? 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K-pop 데몬터스 그 주제가 중에 데몬이라는 골든이라는 영화 중에 골든이라는 노래 중에 네. 거기에 이제 한국어 가사가 있는데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가사가 지금 거의 외국인한테 신두름이에요. 요 정도 상태인데 여러분들 자꾸 국내에서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규모의 칼날로 다 이동했는데 해외는 아직도 규모의 칼날 따위 보지 않아요. K-pop 데몬스터가 주구장창 틀고 있어요. 왜냐? 왜 그런지 제가 미국 가정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전화해가지고 진짜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왜 그게 자꾸 보느냐? 아니 애들이 할 거 없으면 그냥 틀어온대요. 그냥 노래 들으라고요. 노래 들으라고 틀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래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노래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골드는 지금 빌보드 핫백 3주 1위입니다. 3주 동안 1위고 영국 차트 동시 석권했고요.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 있는 5개 노래가 현재 10위인 된 상태고 하나는 지금 다시 빠졌는데 5개 노래 10위인 된 노래는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예요. 최초고 영국 OST로는 최초의 빌보드 기록이고 영국 차트 동시 석권도 최초입니다. 미국에 있는 스트리밍 스포티파이, 아마존 뮤직, 그 다음에 애플 뮤직 이 세 군데에서 동시 1위고 동시 10위 안에 7곡 전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거 외국에서 지금 난리 났다. 근데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럼 엔터나 이런 게 잘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구글 검색 트렌드에 한국 관련 검색이 20배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주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이때 제가 미국에 글로벌 애들이 모여있는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봤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국 게시판이거든요. 한국 게시판 들어갔더니 다 내용이 뭐였다? 한국 여행 어떠냐? 한국 여행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국 가서 뭐 사와야 되느냐? 한국 가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한국 가면 어떻게 놀 수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완전 다 도배됐어요. 완전. 지금도 도배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럼 이때 마음먹은 사람들이 바로 내일 한국 올까요? 아니죠. 여행도 계획을 세우겠죠. 네. 계획을 세워서 비행기표를 잡죠.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90원대거든요. 원래 1,450원, 80원까지 갔다가 1,390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원화가 아직도 약세거든요. 지금 그나마 비상경 이후로는 그나마 조금 원화가 강세였다고 치더라도 원화가 강세가 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그 원화도 약세야. 그럼 한국 가면 싸. 여러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난리 난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거의 도배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거의 어떻게 수익을 주는 거냐면 MC니 만약에 이걸로 투자로 수익을 얻는다면 네. 숟가락으로 밥을 퍼가지고 벌리세에서 입 털어가지고 이게 다 이것까지 해주는 거야. 다른 없는 거야. 이 정도 수익을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안 본다? 이건 진짜 여러분 너무 나태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여기서 종목들 여러분 보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근에 보면 한국, 일본 여행 검색어 구글 트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요 별거 없어요. 근데 한국 보세요. 대폭등했어요 지금. 자, 한 K-팝 트렌드 추이 보시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K-팝 데몬터스 이후에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혹시 그 박물관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미술관. 네. 가보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 아니요. 아, 네. 여튼간에 네,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취미가 박물관, 미술관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렇게 되게 정적인 취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혼자 이렇게 감상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가질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립미술관도 여기 종로에 있는 거, 저 거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혼자 오신 여자분이 그렇게 많아. 꼭 그래서 가는 건 아니죠. 여튼간에 거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도 못 가요. 거기도 지금 사람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원래 보통 가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약간 외국인 정도였는데 지금 반이 외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 자, 전체적으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 건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오늘 CJ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사실 히든 종목이었어요, 이거. 이거 CJ 왜 갖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오늘 히든 종목이 CJ인가요? 였는데 급등해서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그래 올리브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근데 뉴스 나온 게 뭐냐면 올리브영이 합병한다. CJ 올리브영 합병한다. 근데 CJ 올리브영은 지금 현재 뭐예요? 계열 분리됐는데 사실 CJ 올리브영은 CJ 산하예요. 네.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럼 CJ 올리브영을 가져가려면 CJ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아예 그냥 완전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오늘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올리브영 자 외국인 관광객 그 설문조사에서 1위가 어디냐면 올리브영 먼저 가겠다요. 그리고 레딧 같은 데 오면 올리브영에서 반드시 사야 될 품목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다이소도 좀 뜨고 있어요. 네. 다이소에서 사야 될 품목 이런 게 지금 거의 도배되고 있는데 그래서 CJ 같은 경우가 주가가 현재 지금 내려왔잖아요. 오늘 급등하다 내려왔잖아요. 이게 기회다. 어차피 CJ 올리브영 따로 상장 안 합니다. 따로 상장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CJ를 좀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걸 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종목 보느냐. 근데 다른 종목에서 파라다이스는 제가 그냥 여러분 얘기 드릴게요. 그냥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용정도 파라다이스 호텔 그다음 파라다이스 카지노 갖고 있죠.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얘기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4월 달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거의 180 거의 그냥 89% 거의 90% 돼요. 근데 지금 신규도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조건도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신규 조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보여드릴게요. 히든 종목인데 자 히든 종목 보시면은 마지막에 히든 종목 백화점 관련주입니다. 자 백화점 관련주고요. 자 적자면서 폐점했는데 이거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심지어 적자면서 폐점하면서 영업이 추가 상승했고요. 팝업 스토어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2주 전에 가지고 나왔는데 좀 밀렸어요. 근데 다시 돌아 나왔죠. 이틀 동안. 여러분 다시 매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다. 지금 여러분 이 종목명 궁금하십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바운드 여행 관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유망 종목으로 파라다이스와 현대백화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 알아봤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기초 강의 해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2부에서는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마디선과 추세선에 대해서 교육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던데요. 네. 기대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우 이론이라든지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시초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기술적 분석을 하냐? 이미 150년 전부터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다우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받쳐줬었기 때문에 현재 와서도 우리가 꼭 기본적 분석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 분석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 매매나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우리가 이제 천천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일단은 마디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디선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역사를 배우잖아요. 뭐 네. 국사가 됐든 뭐 한국사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미래에 그때 당시에 안 좋았었던 거 혹은 좋았었던 부분 자체가 다시금 반복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순신 장군님이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왜군을 물리쳤다. 그럼 현대에 와서 전투에서도 그런 부분들 자체를 세워서 참고를 해서 다시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도 어쨌든 급등이라든지 급락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 자체를 판단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었냐. 혹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내용이 왔었을 때 이런 시그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했었을 때 큰 수익이 났다. 그럼 미래에도 비슷한 상황이나 내용 자체가 왔었을 때 비슷하게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수익을 쫓아갈 수 있을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네. 뭐 100%다 이런 내용 자체 매매 기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100% 매매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과거에 반복됐었던 내용들 패턴 흐름 자체를 참고를 하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상 높은 내용 자체로 우리가 쫓아가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디값 어떻게 보면 마디선 이 내용 자체가 기술적 분석의 가장 시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적으로 시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일단은 정의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상승, 하락에 대한 한 구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구간도 유사한 폭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지지와 저항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뭔가 이론으로 들었을 때 좀 와닿나요, 아나운서님? 대충 예상은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보니까.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무슨 지지 저항 지금 뭐 가정에서 유사한 폭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차트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엔비디아 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현재 구간대 자체를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죠. 네. 이 구간이 이런 거예요. 앞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미래에도 이 구간이 좀 반복하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급격한 하락,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확률상 앞에서도 그래 왔으니까 뒤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기법을 설정을 하느냐. 이렇게 가로줄을 가지고 마디값을 그리는 거예요. 마디선을. 가로선을 그어놓고 또 가로선을 하나 그어놓으면 앞에서 반복했었던 주요 고점과 저점을 이어놓으면 미래에도 쉽죠. 미래에도 여기 구간대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반복하지 않을까. 가능성은 높죠. 네. 우리가 급등락을 맞추는 게 사실상 제일 어렵거든요. 오늘 갑자기 저녁에 아나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30%가 빠진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네. 뭐 구글이 뭐 30%가 갑자기 빠진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다음 주 월요일에 30% 하한가 갈 거다.
뭔가 말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시총 작은 종목들이나 내용 자체에선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장 종목들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 그 정도 수준은 힘들다라는 거야. 뭐 2% 빠질 거예요, 1% 빠질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 마디값이 앞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간에서는 마디선을 못 그리겠죠. 네.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주던가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주는 구간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선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생각하기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생각하기에 엔비디아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 등락폭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식이 없어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리값에서 매수를 하고 대략적으로 어디서 팔까요? 이 위에 상단 마디값에서 팔겠죠. 네. 팔고 나서 또 보는 거예요. 떨어져 주면 여기서 지지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진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청산. 이 내용 자체를 반복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 더 올라가겠지 기대감으로 홀딩하는 사람들보다 이 박스 안에서의 내용 자체에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킬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다. 단순하지만서도 굉장히 강력한 트레이딩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항상 행복회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수익만 있는 보장이 되는 이런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손실도 가져갈 수도 있겠죠. 내가 현 구간에서 샀는데 그러면 손실 내용 자체를 정할 수가 있어요. 왜? 이 구간을 지지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 이탈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165달러나 뭐 160달러나 이런 자리값으로 이탈해버린다라고 하면 나는 과감히 손절을 할 거야. 기준점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너튜브에서 잘못 배우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코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막 절대 기법이다 뭐 어떠한 내용 자체다 이렇게 해서 현혹시키는 내용 자체 이렇게 쫓아가시다가 손실을 크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왜? 그런 확실한 기법이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마음속으로 100%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제한점이나 내용 자체가 없이 그냥 무조건 가겠지. 이거 분명히 간다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꼭 손실폭 크게 마이너스 60%, 70% 그제서야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간단하잖아요. 171달러에서 사서 165달러에 판다라고 하면 10% 미만의 손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아나운서님 100만 원을 만약에 산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죠. 네. 이 시장 자체가 100%는 없고 손실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가 리스크를 안고 위로는 30만 원, 40만 원 벌 거야. 손실은 10만 원 수준으로 제한 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기준점을 잡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 자체고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을 보더라도 일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는 주식, 선물, 코인 할 것 없이 차트가 존재하는 가격이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서는 이제 와서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내용 자체를 일단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의 지금 좀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용을 하느냐, 추세 추종이나 돌파 매매, 그리고 뭐 파동 대칭성 체크, 그리고 이제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의 목표가 설정 이런 방식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좀 단순하게 이 마디선에 대한 설정이나 내용 자체가 현대와서는 굉장히 좀 많이 발전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한 15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이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와서는 이 마디선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이 피보나치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추세 도구나 내용 자체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해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각각의 비율들 236, 382, 0.5, 618, 786, 886
굉장히 좀 어렵지 아나운서님 처음 보시죠 이런 네. 수치. 이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건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피보나치 비율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어렸을 때 뭔가 내가 한번 좀 배워본 것 같아라는 느낌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한 50% 이상 되실 거고요. 세세한 비율 자체는 모르는데 또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TV 광고에서는 황금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막 광고를 했었던 게 좀 있었어요.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비율,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이제 1대 1.618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녀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판단하는 모나리자의 이제 얼굴 형태나 이제 대칭 비율 자체가 황금비를 따른다라고 하고 뭐 피라미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황금비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자연의 법칙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불규칙적인 내용 자체를 규칙화, 비율화, 내용 자체를 맞춰주는 어떻게 보면 좀 마법의 수열이고 그리고 이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엘리엇 파동이든 다우 이론이든 이 내용 자체가 이미 100년 전, 150년 전에 적용이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매매든 지금 현재 기준점 자체를 조금 더 크게 가져왔었을 때 이런 특정 마디값에서도 되돌림 수치 382, 618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디선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래서 트렌드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런 거 다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조금 더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런 부분들 자체가 판단이 안 돼, 잘 모르겠어 라는 구간대에서 마디값을 걸어놓고 이 안에서의 박스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안에서만 움직일 필요는 없겠죠. 아니 가격이라는 게 언젠가는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평생 여기 안에서만 이 엔비디아가 움직일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위로든 아래든 돌파를 할 건데 이런 돌파에 대한 해석 자체도 마디값 기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정말 내가 생각했었던 갇힌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금 추세에 대한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위로 깨면 상승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밑으로 깨면 하락에 대한 연속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의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 체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요한 이런 교육 자체를 제가 벌써 5년 넘게 이 방송에서 했습니다.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주고 있고요. 제가 강연회나 그리고 개인 모의 투자 대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상승일 때가 가장 좋지만 최근 들어서 일단 좀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 구간에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어쨌든 우리가 하락을 기원하기보다는 시장 자체 주식 종목들 상승을 좀 기원을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상승점일 때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 가격의 캔들이라는 건요. 이미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와서는 조금 더 심화됐어요. 뭐가 심화됐냐면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습득, 속도나 이런 내용 자체가 정말 초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해외에서 발표되는 지표나 내용 자체가 초단위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도 이제는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10시 30분, 9시 30분 이런 정각 시간, 1초, 2초를 다투는 이 시장에서 그 내용 자체를 우리도 똑같은 수준과 내용 자체로 받을 수가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은 좀 달랐죠. 그리고 불과 50년 전, 100년 전은 더 달랐겠죠. 왜?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주식은 존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나 추세를 쫓아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초단위에 대한 내용 자체 움직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시장인데 그러면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미국에 없고 시차가 다르다라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런 정보나 내용 자체를 초단위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만들어지는 캔들이나 내용 자체가 분단위로 만들어지는 이런 캔들들이 이제는 중요해졌다는 거죠. 뭐냐면 얘네가 갑자기 급등, 급락을 하는 결과 이전 캔들 대비 기준으로 급등과 급락을 하는 결과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한 이유. 엔비디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실적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큰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파월의 등장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의 어떠한 내용들 아니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 전쟁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로 상승과 하락의 싸움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압도적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크게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그럼 이 내용 자체를 체크를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캔들에 대한 기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캔들의 기준점을 한번 우리가 그냥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지금 5월 13일 10시 30분에 만들어진 이 캔들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갭까지 띄우면서 큰 상승폭이 나왔어요. 그럼 아나운서님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악재가 나왔는데 상승이 나올까요? 호재가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 호재가 작용했고 네. 개인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고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다 같이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얘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유 자체는 잘 생각해 보시면 다음 캔들 혹은 다다음 캔들 앞으로 5분, 10분 뒤에 엄청난 큰 하락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적어도 이만큼 뛰어났다라는 거는 세력들도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도 다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역추세를 가져가면 본인도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추세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크게 만들어지는 이 결과값은 우리가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결과값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결과값? 뒤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실시간 대응할 때는 모르겠죠. 이제 차트를 이렇게 당겨서 바라보면 이 결과에서는 뭔가 무섭죠. 네. 뭐냐면 뒤에 급락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마디값에 대한 핵심 내용 자체를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은 다음 시간에 가져갈 건데 마디값 요 내용으로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캔들에 있는 내용 자체에서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실전 대응에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자, 캔들이 크게 나와줬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음에 잡아먹는다라고 하면 이평선이 됐든 우리가 이제 다른 보조 지표들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승했었던 만큼 똑같이 하락을 해보면 이평선도 그렇고 나머지에서 거의 제로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보력이나 내용 자체가 초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거를 기자가 기사로 입력하는 이 시간보다는 느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양봉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호재가 있으니까. 아나운서님 대답하셨죠, 여러분들? 호재가 있으니까 이 내용 자체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결과에서 뒤에도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보냐면 캔들, 시가와 종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요. 정확하게 이 캔들의 몸통 중간값이 나와요. 이거를 마디값으로 활용을 하자, 우리가. 지금처럼 가로선으로 그어놓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선을 돌파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지속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뒤에도 계속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손절가는 명확하죠. 126달러를 하회하고 종가로 그렸을 때 125나 124나 123 다 유효하죠. 여기 자리 값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나 미련 없이 그냥 이 포지션에서 떠날 거고 내 해석이 틀렸어.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는 뭐다? 지속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
결국에 캔들이라는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락, 양봉음봉 반복되면서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에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기준점은 명확한 거죠. 선생님 괜찮죠? 이 내용 네. 자체를 다루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충분히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에 재미없어 던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30% 뭐 20% 이상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장은 결국에 심리 싸움이거든요. 기간이 내가 일주일을 보유를 했든 1년을 보유를 했든 단 5분만 보유를 했든 결국엔 심리가 안정적으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나운서님 주식 오래 하셨나요? 혹시?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이제 어떤 종목을 샀어요. A라는 종목을 사는데 A라는 종목이 수익이 10%래요. 네. 그러면 적어도 내 원금은 지키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보지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할 거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10%, 15% 찍혀 있어요. 불안하죠. 그렇죠. 이거 계속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수익이 안정적으로 이미 돌파하고 내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또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점이 없는 사람은 조금 오르면 1% 오르면 팔아야 되나 2% 오르면 팔아야 되나 기준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형태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지금 이러한 마디선 자체는 굉장히 좀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나스닥 종목도 괜찮고요. 선물 종목도 괜찮고 개별 종목도 다 괜찮습니다. 이런 트리거가 되는 자리값을 나스닥에서 하나만 지금 일단 일봉상 또 분봉상 내용 자체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봉상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해석을 한번 좀 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초반의 위협으로 올 초에 급락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현재 상승을 했었던 나스닥 자리값인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살펴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부 철회를 하고 가져갔었을 때 나스닥 하루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1%나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는 기준점을 잡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일부 이탈은 조금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번 손절 딛고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그려졌다라는 거는 기준점이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근대의 내용 자체 하루 정도야 괜찮겠죠. 수준이나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해봤을 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바닥 자리값, 추세 전환 자리값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우 이론과 내용 자체에서 연속점인 건데 웬만큼 외압이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큰 맥 자체가 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은 가져가는 종목들, 히든 종목들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 관점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좀 강력해요. 그래서 EBS,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공략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8월 8일 날, 8월 7일 날 36%나 급등을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우리가 마디값을 설정을 했었을 때 어느 구간대가 지금 중심값인지 보이시죠? 네. 깨지지 그래서 않네요. 여기 구간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현재 포지션 내용 자체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홀딩 유지를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를 깨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 포지션에 대한 내용 자체 정리 혹은 약익절, 본절, 손절 내용 자체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기반으로 우리가 일단은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 가져갔었던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준점이나 내용 자체 우리가 이제 큰 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던 피보나치 마디값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중요한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2달러 내용 자체 지금보다 2배 급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가적으로 홀딩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내용 자체도 지금 약간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내용 자체랑 비슷한 흐름 자체로 가져갈 수 있고 충분히 피보에 대한 조정으로 내용 자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AI 관련 종목입니다. AI 관련 종목이고요. 정확하게 방송 내용 자체 QR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해서 종목 공개나 내용 자체 진입 타점 이런 부분들 설명드릴 테니까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 종목으로 히든 종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좋은 유망주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이런 자세한 전략과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